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안 아프게 손절하는 법, 안 아프게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손절 안 하면 가장 좋긴 한데, 근데 이 또 투자라는 게 위아래를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를 하다 보면 손절에 대한 포인트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있을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적인 측면, 수익적인 측면도 많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유명 투자자들도 그런 말을 하죠. 손절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잃을 일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좀 모순적이죠. 손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잃는다는 것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손절을 잘하면 그만큼 잃을 일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회 요인을 잘 살려가면서 새로운 대응적 측면의 방법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안 아프게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찾아보기 이전에 손절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뜻을 찾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국어사전에는 이게 아니죠. 대를 이을 자손이 끊어지는 것도 손절이 많지만 우리가 찾는 손절은 요 뜻입니다. 자, 경제 용어로 볼 수 있죠.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즉, 말 그대로 손절, 손해를 끊어내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저도 네이버 카페라든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가장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제가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지금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요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 추세를 벗어나든 아니면 어떠한 이슈가 있든 어떠한 계기가 되었든 내가 매수한 시점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내면적 심리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하는 질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너무 낮은데 손절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올라올 가능성 있나요? 라는 질문. 물론 1번이랑 비슷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손절에 때를 놓쳐버린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떠한 재료를 발견했을 때 하는 질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손절의 때를 놓쳐버렸어. 그러면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재료성도 좋고 실적도 있고 전망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재료까지 발견되었어. 그러면 이거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심리가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질문을 공통적으로 저에게도 많이 주십니다. 자, 1번과 2번의 공통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 질문 내에서도 공통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손절에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점 모두 하나로 귀결됩니다. 손절의 때를 놓쳤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손절의 때를 놓쳤다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될 수 있어요. 기간적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요렇게 변동성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 추세로 봤을 때 요렇게 가다가 단기 어떠한 악재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서서히 요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도 잃고 기회비용도 잃고 주가는 하락하면서 마음은 썩어가고 최악의 부분이죠. 그리고 단기 급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물론 생겨요. 갑작스러운 악재로 1분도 뭐예요? 몇 초 사이에 급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손절을 못하는 경우는 결국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 두 가지로 나눠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손절이 아니라
요렇게 완만한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요게 퍼센테이지도 크게 안 빠져요. 뭐 1%, 2% 혹은 0. 몇 %씩 계속 빠졌다가 또 올라오는 모습을 주거든. 근데 또 빠지고 올라오는 모습 주다가 또 빠지고 이런 게 사람 골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날짜,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주가는 주가대로 빠지고 내 계좌는 계좌대로 파래지고 정말 최악의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손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 추세적 대응 측면에서의 손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손절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 급락에 맞춰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재료적 소멸 관점에서 손절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거래량이 갑자기 급감하면서 주가에 대한 메리트가 일부 빠지면서 손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거시적 이슈로 인해서 잠재적인 주가 혹은 시장의 하락이 예견되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시장의 좀 편승성 대응으로 볼 수 있는 손절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저 손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일단은 추세적 대응 측면에서의 손절을 오늘은 한번 체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 아프게 손절하는 점 1장으로 해서 오늘은 추세적 측면에서 볼 거고요. 그 예시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명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목, 그러니까 타이틀은 안 아프게 손절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 아픕니다. 안 아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절이 아플 수밖에 없는데 하고 나서 얼마나 거기에다 약을 빨리 발라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손절하고 상처가 나죠. 계좌도 파래지고요. 멍도 듭니다. 아픕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는 얼마나 빨리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회비용을 얼마나 잘 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무조건적인 손절이 답은 아니겠지만 손절한 상처를 얼마나 빨리 치유시키느냐도 투자자의 몫이자 역할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인식해 주셔야 되고 제가 타이틀은 안 아프게 손절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손절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삼성전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가지고 온 부분은 일단은 공통적인 대표적인 좀 국민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관심사를 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최근에는 추세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로도 영상을 좀 체크를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최근 차트를 통해서 손절 라인과 대응점 어떻게 좀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추세적 대응의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추세,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으로 봐야 되겠죠. 이동평균선, 추세 지표로 볼 수 있는 날짜 혹은 그 보조지표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볼린저밴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추세 체크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평균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21선과 유사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추세 대응, 그리고 추세 대응을 했을 때 2차로 어떻게까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체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세선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주가는 결국에 이런 파동을 거치면서 가기 마련이지요. 자, 요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과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손절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들 아십니다. 하지만 쉽게 못하죠. 특히나 이런 변수 캔들 하나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빨간 양봉 하나 잡히는 그림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요거 대응 쉽게 못합니다. 하지만 대응이라는 거, 결국 손절이라는 거는 결코 이 예리한 칼로 잘라내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수 캔들 하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바로 이렇게 잡히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잡히고 나서 만약 이탈하는 추세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러면 투심이 이때부터는 악화가 되죠. 이때부터는 잘라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라내는데 만약 내가 삼성전자를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추세가 이탈하잖아요. 이 중에서 물론 악재로 인해 빠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량 손절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50주만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종목들 영상 다뤄드렸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기서 50주만을 대응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시장적 변수, 그러니까 뭐 내가 종목을 매수를 접근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멘텀이라던가 실적이라던가 내재적 가치 혹은 재료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추세가 이탈한 경우의 수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적 요인이 크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추세가 잡힐 가능성이 커요. 그러한 측면에서
추세에서 1차 이탈을 했다라고까지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 대응 포인트까지 개인적으로는 고려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앞선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집형 구간까지, 박스까지 요렇게 좀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단은 50주를 팔고 나면 50주만큼의 일단 손절은 했지만 그 정도의 현금성이 다시 한번 확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결코 손절한 종목이라고 안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세가 이탈되면서 꾸준히 저항을 받았을 때 앞서 체크한 요 박스까지는 일단은 대응점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요 박스마저 이탈하면서 만약에 물량이 나오면서 추세가 꾸준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차트로 가져오는 거니까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마이너스 10%든 20%든 잘라내고 그 비중으로 이 시장이 빠지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래대금 집중 종목으로 차라리 종목을 돌려서 태워버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박스권까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전량 손절 처리를 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가 체크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50주, 내가 털어냈던 50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아니면 혹여나 내가 다른 현금을 운용을 하면서 수익을 냈다라고 하든 내가 덜어낸 만큼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1차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1차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거예요. 1차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 어때요? 내가 만약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내 평균 단가는, 자, 이 구간과 이 구간 뚫어낸 후니까 중간값인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내 평균 단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그 폭이 일단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지금처럼 잡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 추가 매수 구간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할 수 있어요. 2차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돼요? 내가 최초에 샀던 그 구간이 매물의 벽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는 자리에서 2차 추가 매수. 2차 추가 매수는 선택입니다. 2차 추가 매수까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가면서 좀 노려야 돼요. 2차 추가 매수할 때 좀 물량은 어때요? 선택될 수 있겠죠. 내가 최초에 드러냈던 50주만큼 더 애드 투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종목 비중 세게 실어 가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탄력성도 크고 시장 분위기도 좋다. 이런 100주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할 대응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내가 추세적 관점에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요 구간이 시장 변수든 어떠한 종목적 변수든 산업적 변수든 변수가 형성되어서 추세 이탈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매수 물량을 털기보다는 일단은 절반만 털어내고 나서 하방으로는 박스권 대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지 혹은 지켜주는지까지를 한번 고려해보는 게 유효하다. 단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재료적 이탈 흐름이 없고요. 실적도 괜찮고요. 상패 걱정이 없고요. 단순 시장성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즉 종목의 개별적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지 포인트가 확인이 되면 1차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평균 단가를 조율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평균 단가를 조율했는데 다시 한번 저항이 흐르면서 이 박스권을 이탈한다. 그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전량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상과 같이 이 중심 추세선을 돌려주면서 내가 최초에 매수했던 이 가격까지 구간이 다시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선택입니다. 내가 이 산업의 전망이라던가 종목의 탄력성,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2차 추가 매수 포인트까지 노리면서 평균 단가가 좀 상향될지언정 추가적인 흐름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50주든 100주든, 그러니까 최초에 내가 손절했던 물량이든 아니면 기존에 진입했던 물량이든 애드투를 하면서 추가적인 시세,
내가 산 부분이 곧 매물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해줬다는 건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개선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2차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조율된 평균 단가 이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기분 좋게 매수한 거에 절반을 오히려 손익 매도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 관점에서는 손절매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좀 지저분해서 그림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깨끗한 화이트보드를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추세적 대응 측면입니다. 추세가 요렇게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흘러가다가 자, 요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죠. 아이고,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 잠시만요. 요거를 메모장을 좀 더 넓게 하자. 여유롭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트가 정확히 그려볼게요. 요렇게 이번에 그림 좀 잘 나오는 것 같아. 자, 보통 주가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뭐 그림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흘러가요. 어떤 구간이 확인이 되냐면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박스가 확인이 됩니다. 박스가 확인이 되고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고 나는 접근을 했어요. 나는 접근을 했는데 이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흐름을 타는 관점에서 여기서 뭐 들어갔든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때 뭐 깨지는 구간에서 수익권일 거니까 무난하게 매도를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을 보고 여기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1차로 구간이 깨졌을 때 여기서 1차 손절매 하는 겁니다. 1차 손절. 단 얼마나 비중을 가져가요? 50%만. 50%만 1차 손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런 추세적 측면을 다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지 포인트를 확인하는 자리까지를 볼 것인가 요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술적 단순 측면으로 본다면 요런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 고려할 수 있겠죠. 지지가 잡히는 자리라면 추가 매수 고려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듯 하다가 허수성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시원하게 그냥 기다려라. 요런 구간 지금 제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그려서 그렇지 그렇게 실제로 깊지 않아요. 퍼센테이지 측면에서 보면 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성 분위기가 크다라고 본다면 요 구간까지 기다려라. 요 구간까지 기다리고 여기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여기서 추가 포인트를 들어가라. 여기서 추가 매수 포인트를 1차로 내가 덜어낸 물량만큼 가져가면서 이때와 이때의 중간값인 차라리 여기를 평균 단가로 맞춰놓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지지 포인트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가져가라. 계속 가져가면서 이게 돌파가 되고 나서 이후 그림에서 내가 평균 단가까지 내가 최초 진입했던 평균 단가까지 주가 흐름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선택이다. 50% 내가 더 추가 매수를 태울 것인가 100% 추가 매수를 태울 것인가 아니면 기분 좋게 내가 추가 매수한 포인트 이상으로 평균 단가가 수익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익절 대응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 즉 여기서 말이 좀 복잡해지면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 나만의 추세적 대응 측면에서의 손절 포인트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 구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추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을 고려해서 단순 변수 포인트로 작용할 여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어떻게 지지 포인트로 손절 포인트를 가져갈 것인가. 가장 보수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앞서서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 짧게 보든 아니면 길게 롱텀으로 보든 분명히 있습니다. 그 흐름까지 보는 게 최보수적인 손절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라 조금 나는 타이트한 그런 공격적 회전 성향이 짙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추세적 측면의 구간 역시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단 여기서도 이렇게 손절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탈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는 대응점을 구간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이 좀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졌지만 포인트는 명확해요.
내가 기본적으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부터가 일단은 나는 손절을 해야 됐는데 놓쳤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예컨대 삼성전자입니다. 주가가 너무 낮은데 손절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거는 이미 손절의 때를 놓쳐버렸는데 추가적인 어떤 재료가 발견됐다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것. 즉 대응적 측면으로 간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매수 역시도 때가 있다. 포인트가 있다. 그런 구간적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손절이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저도 손절하면 아픕니다. 이렇게 하시면 손절이 안 아플 수는 없지만 손절도 스킬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손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절 혹은 추가 매수, 추가적 대응을 통해서 같은 종목이라도 추세성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손절하고 나서도 그 약을 바르면서 새살이 돋아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에서 단순 손절이라고만 개념을 치부할 게 아니라 손절 후 어떻게 대응, 손절 후 대응적 측면을 어떻게 내가 이 종목을 시장 상황이라던가 종목의 가치적 측면에서 컨트롤해 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지 단순 손절을 피한다, 무섭다, 내가 그동안 번 돈이 없어지니까 두렵다 그렇게만 투자를 하신다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손절하는 법에 대해서 특히나 손절하는 방법이 많지만 추세적 대응 측면에 손절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추가적인 매수, 추가적인 대응 또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체크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안 아픈 손절이 있을 수는 없지만 손절 후에 조금 더 약을 빨리 바를 수 있는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절은 반드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인 시간이라는 한정적인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손절의 기본적 개념이 손실을 끊어내는 것이라는 점 반드시 인지를 해주면서 손실을 끊어내고 어떻게 내가 이 종목을 수익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 혹은 기회비용을 고려한 대응을 할 것인가가 투자의 성패를 좀 좌우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라는 점 인지하면서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안 아프게 손절하는 법, 즉 손절하는 법은 상당히 투자를 한다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해하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리면서 모두 성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